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엠프로입니다. 오늘은 비거리가 심하게 나지 않거나 혹은 탄도가 너무 높게 뜨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비거리가 나지 않고 탄도가 너무 높이 뜬다 라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연히 캐스팅이 되고 있다, 뒤에서 공에 맞기 전에 손목이 풀어지고 있다 라는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한마디로 다운블로 공을 눌러치지 못하고 있다 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제가 한번 쳐볼게요. 제가 평상시에 치던 상황이 아니고 손이 공 뒤에 머물면서 손목이 풀어져서 맞았을 때 어떤 현상이 나오는지. 자, 지금 제가 의식적으로 손이 들어가지 않고 공 뒤에서 머물면서 헤드를 먼저 보내는 샷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볼 스피드가 지금 48. 비거리도 평상시보다 많이 나오지 않았죠. 탄도는 25도, 발사각이 25도가 나왔어요. 남성분들이 평균 17도 정도, 15도 정도의 7번 아이언의 탄도를 가져야 되는데 25도면 너무 높은 거예요. 한 8번 아이언도 아니고, 피칭 정도의 그런 발사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7번을 피칭처럼 친다. 당연히 비거리의 손실이 크겠죠. 자, 그럼 제가 평상시대로 치는 느낌을 한번 보여줄게요. 자, 이렇게 친다면 지금 이제 발사각이 15.3도 그리고 볼 스피드가 54. 아까하고는 너무나 큰 차이죠. 공을 눌러 치냐 아니면 손이 들어가지 못하고 몸보다 손보다 헤드가 먼저 나가냐 아니면 몸과 손이 준비하고 헤드가 뒤따라서 치냐의 차이는 이렇게 엄청난 비거리와 엄청난 방향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급자와 초보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 크게 세 가지의 부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부분, 다양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세 가지를 예를 들어서 드릴 테니까 그 중에 한번 저한테 맞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한번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은 다 연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자, 첫 번째, 원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다 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원의 구조. 우리 골프가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해요. 그러니까 중심을 잡고 원 운동을 해주면 그냥 맞아 나가는 게 골프 스윙입니다. 근데 다 알아. 알아. 그럼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어드레스를 잘 잡아요. 어드레스 배운 대로. 무릎 구부리고 상체 숙이고 팔 늘어뜨리고 그립 잡아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정작 칠 때는 혹은 백스윙까지도 좀 인지를 해요. 근데 정작 칠 때 그 원을 또 다 찌그러뜨리고 그냥 볼로 달려들어요. 원을 완전 다 무시해 버린단 말이에요. 자, 우리의 원이라는 거는 첫 번째로는 이 팔이 있어요. 왼팔. 왼팔과 손과 내 몸의 간격. 자, 이게 일정해야 돼요. 이게 제일 기본입니다. 이게 일정하지 않고는 두 번째 원인 이 체와 헤드와 손과의 관계도 있을 수 없어요. 또 하나의 진자 운동이죠. 자, 우리는 항상 손까지를 노력을 하는데 우리 몸을 노력을 하는 건데 이 손과 몸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질 않아요. 백스윙 때도 다운 때도 릴리스 때도. 단순한 얘기거든요. 그냥 이 팔과 팔의 간격을 그대로 유지해 주면 된다. 근데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기본이고 그냥 볼을 보면 달려들기 때문에.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 손과 몸의 간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자, 중심을 이제 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원을 그리는데 손이라는 중심이 있어요. 그죠? 원에서 센터죠. 근데 이 원이라는 이 구조에서 지금 다운블로라고 말할 수 있는 구간이 어딜까요? 다운블로의 구간.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운블로 되는 구간일 거예요. 헤드가 내려가는 구간이니까. 그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는 이것도 약간 내려가는 구간이긴 하지만 다운블로라기보다는 옆으로 들어간다고 보는 게 더 쉽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거리나 방향성에서 더 불리한 상황일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는 이건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죠. 어퍼블로우의 상황이고 난사가 되고 비거리는 아예 없죠. 이게 근데 많은 초보자분들이 나오고 임팩트되는 상황인 거예요. 요런 상황.
자, 그러면 이 구조를 우리가 요 다운블로 되는 여기서부터 여기에서 공을 맞춰라라는 이야기잖아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서 공을 맞춰야 돼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우리가 공이 여기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기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공은 제 머리의 중앙, 가운데 있죠. 그럼 이 구조를 그대로 가져와 볼까요? 이렇게 맞으면 되는 거죠. 그죠? 여기 있던 이 다운블로의 구간 이렇게 왔어요. 근데 이게 이 모양이 어떻게 해서 지금 일로 왔나요? 이 손이라는 중심이 어떻게 해서 제 왼발로 왔나요? 끌고 간 게 아니고 하체의 체중 이동과 하체의 턴이 이렇게 내 왼쪽 어깨를 뒤로 빠지게 하면서 중앙으로 와진 거예요. 상체의 동작은 그냥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타. 떨어진 거지 끌고 가는 게 아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요 구간에서 공을 맞추면 된다. 손이 먼저 떨어지고 헤드가 떨어지는 요 상태. 우리는 항상 이 손까지를 노력하는데 그 다음 떨어지는 요 구간 여기서 맞추면 된다. 이걸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원의 구조, 이 간격 이걸 좀 이해를 하신다면 골프가 좀 더 쉬울 수 있고, 일단은 이 얘기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그런 거였구나라고 깨닫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또 발생을 합니다.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이 구조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구조가 일로 오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끌고 가요. 이렇게. 자, 끌고 가면 원에 회전이 내 가슴에, 중심에 회전이 생기면 끝은 벌어지는 거예요. 얘보다 헤드가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원심력에 의해서. 내 몸이 회전하면 끝은 풀리는 거예요. 자, 우리 상체는 회전을 하지 않아요. 그죠? 상체는 회전이 없고 팔을 내려가고 중심 중간 지렛대 역할을 잘 해줄 뿐이고, 하체가 회전을 하죠. 하체가 회전할 때 팔이 내려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을 맞추는데, 우리가 끌고 간다. 원의 구조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원의 구조가 좀 독특해요. 우리는 양팔이 잡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자, 원의 아래쪽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원의 아래쪽에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제 머리가 보고 있는 이 가운데를 양팔이 교차되고 있어요. 넘나들어요. 센터 라인을 왼쪽, 오른쪽. 정확하게 센터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원을 그려요. 이런 식으로. 한 방향으로만 가자면. 근데 이게 이렇게 가는 거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가운데를 넘나드는데, 끌고 간다면 이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중심이 이쪽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오른쪽이. 이건 제대로 우리가 골프 스윙에서 쓰는 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기에는 헤드가 원을 그리지만 또 하나의 구조에서 이런 교차되는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이 오른팔이 넘어갈 때 우리는 헤드 끝에 무게가 탁탁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게 끌려가는 상황에서 핸드퍼스트가 된다? 이건 헤드 끝으로 무게가 가고 있지 않는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내 중앙을 이쪽으로 옮겨버렸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이제 최대 가속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또. 자,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원의 구조를 이렇게 가운데를 두고 항상 이렇게 넘기는 이 상체의 운동은 절대적으로 불변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넘어간다. 양팔이 정확하게 내 가운데 있는 구조를 넘어간다. 그럼 우리는 이걸 끌고 가지 않고 어떻게 핸드퍼스트를 만드냐? 우리는 풀어내려는 성질이 끌려감을 만듭니다. 말이 좀 아이러니하지만, 자, 풀어내려는 성질. 뭐가 풀려야겠어요? 당연히 오른팔이 풀려야겠죠. 백스윙에 갔으면 우리는 이 센터 지점을 오른팔이 넘어가기 위해서 풀어내기 시작해요. 그러면 오른팔에 압력이 생기고 이 부분에 압력이 생겨요. 우리는 항상 손까지만 노력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 압력이 생기면서 갑자기 얘가 한번 탁 더 쳐지기 시작해요. 왜? 여기에 압력이 가는데 얘가 무게가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고 있던 백스윙이 여기에 압력이 생기면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끌고 가는 상황에서는 벌어지는 거고, 풀어내려는 성질에서는 레깅이 발생되고 풀림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동시에. 그 둘은 항상 같이 다니는 겁니다. 레깅이라고 해서 이렇게 자꾸 끌고 가는 연습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아니에요. 밀어내고 풀어내려고 하면 그냥 레깅과 캐스팅, 풀어지는 게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원리로 우리는 손을 최저점, 아까 얘기했던 원의 최저점 중심을 왼쪽으로 옮기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왼쪽으로. 이때 우리의 헤드가 뒤따라오면서 풀리면서 맞는다. 이런 구조로 맞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 또 하나의 문제는 제가 얘기했던 지금 오른팔이 나온다. 이 얘기에서 너무 과한 동작을 하세요. 그러니까 엠프로가 클럽 페이스는 회전되면서 맞는 거고 다운스윙은 오로지 오른팔이 나오는 거래. 그런다고 이렇게 해버리세요. 자, 이건 진짜 캐스팅이죠. 그죠? 손이 뒤에 남아있고 헤드가 앞에 가고 또 말도 안 되게 왼쪽 가겠죠. 이런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자, 회전의 시작은 분명히 백스윙 탑에서부터 회전은 시작돼요. 그렇지만 그 움직임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내 몸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손끝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내 몸의 중심에서부터, 자, 그럼 여기죠? 자, 가슴이 먼저 이렇게 탁 내려가는 게 회전을 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깨에 힘이 빠지는 게 회전에 대한 준비 자세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그러면 어깨가 돌겠죠. 탈칵 하고 돌겠죠. 그죠? 어깨가 도네요. 그리고 이 2두, 3두가 돌아요. 자, 사실 그럼 끝난 거예요. 이 나머지 전완근, 손, 헤드는 그냥 그 다음 줄처럼 따라 들어오는 회전이 일어날 뿐입니다. 근데 이거를 갑자기 몸의 회전을 무시한 채 갑자기 손으로. 이런 분들이 조금 덜어 있다. 많은 오해를 좀 하고 계신 거죠. 회전은 항상 중심에서부터 바깥으로. 한마디로 어깨와 이 2, 3두 정도의 회전만 가지고 나머지는 줄처럼 다루는 겁니다. 회전이 그런 순서로 따라 나와야지 갑자기 끝에서 돌면 캐스팅이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보시면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를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분명히 나한테 적용되는 이야기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나 연습 방법을 알려드리면 이게 뭐 모든 걸 포함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른손으로 이렇게 채를 잡아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으로 여기 샤프트를 대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손등이 꺾인 걸 유지한 채로 왼발 앞까지 이렇게 밀어넣는 겁니다. 그때 내 왼손은 샤프트를 좀 막아주시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이게 정확한 모습이에요. 다시. 자, 여기서 탁. 지금 보면 제 모습이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손을 이쪽으로 가는데 회전에 대한 생각이 없어. 팔의 회전에 대한 생각이 없어. 자, 옆에서만 보세요. 여기서 손을 딱 밀어넣었을 때 이 동작이 돼요. 손이 안쪽에 들어와 있고 헤드가 약간 바깥쪽에 있죠. 이 얘기는 뭐냐? 팔이 회전되면서 여기 이 부분에 압력을 주었다. 내 팔뚝이 돌면서 압력을 줬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옆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오른손이 앞으로 빠지고 얘가 뒤로 쳐져 있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로 들어와야 돼요. 여기로. 이쪽으로. 왼쪽 아래쪽. 이 방향으로. 그게 회전이 되면서 여기에 압력을 주는 그런 상황이다. 자, 이렇게 내리면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헤드 풀리면서 공 때리고 나가고. 자, 했다. 팔을 쭉 펴는 거예요. 오른쪽 어깨가 회전되면서 팔을 펴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풀리면서 맞는다. 이 동작을 몇 번 연습해 보시면 실제 스윙에서도 헤드를 두고 그냥 손을 쭉쭉 왼발 앞으로 내리면 되네. 이런 눌려 맞는, 헤드가 딜레이 되는, 이렇게 내 손의 압력에 의해서 딜레이 되는 이런 상황을 좀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했던 얘기를 종합적으로 여러 번 한번 들어보시고 연습도 한번 해보시면 분명히 멋진 다운블로 좋은 비거리를 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 또 좋은 레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